트라이 횟수 79회, 사망자는 수십만 명에 달했고 실현의 탑 정복 시도 이후 인류가 얻은 결과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바로 멸망. 인류 멸망까지 남은 시간은 이제 1시간도 차에 남지 않은 상황. 대형 길드들은 이미 공략을 포기했고 사람들은 체념한 채 마지막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그때 시련의 탑 48층 레드 드래곤 데스티아의 영역에 한 명의 도전자가 등장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믿을 수 없다는 반응을 보였고 채팅창 역시 순식간에 폭주하기 시작합니다. 데스티아는 인간들은 정말 포기를 모른다며 그렇게 많은 것을 잃고도 또 찾아왔냐고 비웃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훨씬 더 고통스럽게 죽여주겠다며 경고하죠. 하지만 남자는 전혀 겁먹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드래곤을 도발했고 분노한 데스티아는 공격을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남자는 그 모든 공격을 너무나도 쉽게 피해냅니다. 그 모습에 더욱 분노한 데스티아는 영역 전체를 뒤덮는 브레스를 발동하는데요. 누가 봐도 피할 수 없는 공격. 하지만 남자는 피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스킬 하나를 사용합니다. 세계의 기억. 순간 그의 뒤로 거대한 서고가 펼쳐지고 그는 그 안에서 헬파이어와 검은 눈물을 꺼내옵니다. 그리고 두 스킬을 융합합니다. 드래곤조차 찢어버릴 수 있는 차원이 다른 힘. SSS급 스킬. 고대종 에테리온이 사용하던 최강의 브레스였습니다. 엄청난 위력에 데스티아조차 당황합니다. 그리고 고작 인간이 어떻게 이런 힘을 사용할 수 있냐며 도대체 누구냐고 묻는데요. 그 질문에 남자는 담담하게 대답합니다. 내 이름은 강진혁. 닳고 닳아 결국 마모되어 버린 고인물이지.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입니다. 드래곤을 죽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니야. 망겜. 흔히 재미가 없거나 밸런스가 무너졌거나 혹은 터무니없는 난이도를 가진 게임을 말합니다. 가상현실 게임 시련의 탑 역시 여기에 해당했는데요. 게임이 출시되자 수많은 유저들이 몰려들었고 특히 어려운 게임을 좋아하는 고인물들은 어떻게든 이 게임을 정복하기 위해 도전합니다. 하지만 3년이 지났을 무렵 사람들은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련의 탑은 클리어가 불가능한 게임이라는 것을. 무적에 가까운 게이트 가디언, 영하 60도의 극지방, 끝이 보이지 않는 미궁. 이건 게임이 아니라 고문에 가까웠습니다. 결국 대부분의 유저들이 떠나며 게임은 망해버렸고 정확히는 거의 망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남아있던 진짜 고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강진혁이 있었습니다. 강진혁은 이미 시련의 탑을 클리어한 유일한 플레이어. 숨겨진 이벤트와 히든피스, 아이템 위치까지 전부 외워버릴 정도로 무려 11년 동안 시련의 탑만 플레이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조차 더 이상 게임을 계속할 생각은 없었습니다. 방송 수입은 한 달에 고작 50만 원. 이제는 현실을 살아야 할 때라고 생각했죠. 그가 마지막 층을 클리어했을 당시 눈앞에 시스템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리부트 업데이트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강진혁은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이미 떠날 생각이었으니까요. 그는 마지막 방송을 켜려 했지만 은퇴 이야기는 내일 공지로 올리기로 하고 술을 마신 뒤 잠들어 버립니다. 그리고 다음 날 숙취에 시달리며 눈을 뜬 강진혁은 평소처럼 컴퓨터를 켭니다. 그런데 인터넷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뉴스, 커뮤니티, 실시간 방송, 전부 같은 이야기만 하고 있었는데요. 바로 시련의 탑이 현실에 나타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하는 마음으로 방송을 켠 강진혁.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말을 잃고 맙니다. 정말로 시련의 탑이 현실에 나타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 있었고 그 모습은 게임을 처음 시작할 때 보았던 전조 현상과 완전히 똑같았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전 세계 사람들의 눈앞에 시스템 창이 떠오릅니다. 시련의 탑 리부트 버전 1차 업데이트가 완료되었습니다. 모든 플레이어는 90일 안에 탑의 다음 층계를 정복하십시오.
실패할 경우 인류는 멸망합니다. 세상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지만 강진혁은 오히려 가슴이 뛰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시련의 탑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은 바로 자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곧바로 집을 뛰쳐나갑니다. 향한 곳은 지하철역. 한국 서버 기준 탑 5의 지역으로 지정된 특별 이벤트 장소였습니다. 지하철 안으로 들어선 강진혁. 곧바로 시스템 창이 떠오릅니다. 이벤트 지역에 입장하셨습니다. 이미 그곳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요. 대부분 시련의 탑을 한 번이라도 플레이해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잠시 후 등장할 아이템이 수량 제한이 있다는 사실 정도는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때 누군가 강진혁을 알아보고 말을 겁니다. 이종수. 잘 나가는 방송 회사 대표이자 과거 강진혁이 몸담았던 회사의 대표였습니다. 이종수는 친한 척 웃으며 몇 층까지 갔었냐고 묻고 같은 업계 사람끼리 정보 공유하며 같이 돈 벌자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강진혁은 그런 말을 믿을 생각이 없었습니다. 겉으로는 멀쩡해 보였지만 이종수가 세운 회사는 불공정 계약으로 유명했기 때문입니다. 방송을 하면 할수록 빚이 늘어나는 구조. 항의하는 BJ들은 거대 법무법인을 앞세워 입을 막아버렸고 그 결과 강진혁과 함께 꿈을 꾸던 많은 동료들이 업계를 떠나야 했습니다. 강진혁은 그런 인간과 엮일 생각이 전혀 없었죠. 그렇게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고 있던 그때 분수대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쾅! 거대한 굉음과 함께 땅이 갈라지더니 그 한가운데에서 거대한 나무가 솟아오릅니다. 탐욕의 맹그로브 나무. 동시에 나뭇가지마다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데요. 힘, 민첩, 체력, 마력, 각 능력치를 올려주는 희귀 아이템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열매를 발견하자마자 달려들기 시작합니다.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린 현장. 하지만 강진혁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일반인은 열매를 보고 달려들고 몇 번 플레이해본 사람들은 열매를 차지하려고 싸웁니다. 하지만 진짜 고인물은 다릅니다. 강진혁은 알고 있었죠. 이 이벤트의 진짜 보상은 열매가 아니라는 사실을. 그때 위험해 보인다며 뒤로 빠지려는 이종수. 강진혁은 그를 붙잡고 말합니다. 포기할 거냐? 진짜 보상은 따로 있어. 나무를 쓰러뜨려야 얻을 수 있는 아이템이다. 그리고 양쪽에서 동시에 공격하자고 제안하는데요. 하지만 이종수는 끝까지 강진혁을 믿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인 순간 약속을 어기고 뒤로 빠져버린 것이죠. 그 모습을 본 강진혁은 피식 웃습니다. 애초에 그럴 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순간 맹그로브 나무의 시선이 이종수를 향합니다. 거대한 뿌리가 땅을 뚫고 솟아오르기 시작했고 이종수는 그제야 자신이 미끼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다급하게 살려달라고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강진혁은 차갑게 말합니다. 억울하면 법무법인 통해서 고소해. 그 말과 동시에 뿌리가 이종수를 덮쳤고 결국 그는 그대로 목숨을 잃고 맙니다. 하지만 강진혁에게 중요한 것은 이종수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목적은 지금부터였죠. 그는 맹그로브 나무의 공격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용하기 시작합니다. 수없이 날아오는 가지와 뿌리. 하지만 강진혁은 모든 공격을 알고 있다는 듯 움직였고 결국 맹그로브의 공격이 자기 자신을 향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몸통이 갈라지며 숨겨져 있던 핵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강진혁은 기다렸다는 듯 핵을 향해 돌진했고 곧바로 파괴하는 데 성공합니다. 최초로 탐욕의 맹그로브 나무를 처치하였습니다. 업적 달성 메시지가 떠오르고 명예의 전당 등록이 가능해집니다. 하지만 강진혁은 이름 공개를 거부합니다. 얼굴과 목소리까지 모두 숨긴 채 명예의 전당에는 단 하나의 이름만 남게 되죠. 언노운, 정체불명의 플레이어였습니다. 그리고 쓰러진 맹그로브 나무 안에서
그는 진짜 보상인 목단을 획득합니다. 사람들이 열매를 두고 싸우는 동안 강진혁은 훨씬 가치 있는 아이템을 손에 넣은 것이죠. 목단 하나로 얻을 수 있는 보너스 스탯은 무려 10i. 50층 전체를 통틀어도 이만한 효율을 가진 아이템은 거의 없었습니다. 강진혁은 망설임 없이 목단을 삼켰고 그 결과 레벨은 1이지만 누구보다 강한 플레이어가 됩니다. 진정한 의미의 최강의 1레벨. 1시간 뒤 커뮤니티에는 언노운이 맹그로브 나무를 처치한 영상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사람들은 정체를 알아내기 위해 난리가 났고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연락해달라는 글까지 올라오기 시작하는데요. 하지만 강진혁에게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노리는 것은 정보, 그리고 다음 히든피스였습니다. 그가 향한 곳은 국립중앙박물관. 탑의 영향으로 유물들이 선규물로 변한 장소였는데요. 물론 진짜 선규물은 아니었습니다. 신화 속 능력을 가진 진짜 선규물들은 탑 내부에 존재했고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은 복제품에 가까운 물건들이었죠. 하지만 초반에는 그 복제품만으로도 엄청난 가치가 있었습니다. 특히 수많은 유물이 모여있는 국립중앙박물관은 말 그대로 보물창고나 다름없었는데요. 문제는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미 수많은 각성자들이 박물관으로 몰려들고 있었고 그 중에는 시련의 탑을 오래 플레이한 고인물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박물관 안으로 들어선 강진혁. 하지만 입구부터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바닥에는 이미 잿더미가 된 시신이 놓여 있었는데요. 선규물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모인 사람들이 가장 먼저 노리는 물건, 바로 대동여지도였습니다. 마력이 깃든 대동여지도는 시련의 탑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었는데요. 미궁의 위치, 유적의 위치, 숨겨진 아이템, 몬스터 정보까지. 비록 10층까지의 정보밖에 담겨 있지 않았지만 초반 공략에서는 그 어떤 아이템보다 가치가 높았습니다. 강진혁이 위층으로 올라갔을 때는 이미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싸우고 있었고 각성한 플레이어들은 고유 능력을 사용하며 경쟁하고 있었죠. 그리고 예상했던 것처럼 고인물들 역시 이미 도착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강진혁은 전혀 긴장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 사이를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공격을 시도했지만 강진혁은 너무나 쉽게 공격을 흘려버렸고 순식간에 대동여지도를 손에 넣는데 성공합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명 레벨도 낮아 보이는데 움직임이 말도 안 됐기 때문이죠. 그때 한 여성이 강진혁을 막아섭니다. 그리고 자신이 차지한 선규물을 내놓을 생각이 없다며 경고하는데요. 하지만 강진혁은 그녀를 보자마자 목적을 바꿉니다. 그녀가 가지고 있던 물건 때문이었죠. 바로 투탕카멘의 가면. 초반에 얻을 수 있는 선규물 중에서도 상당히 가치가 높은 아이템이었습니다. 강진혁은 그녀를 가볍게 제압한 뒤 결국 투탕카멘의 가면까지 손에 넣게 됩니다. 그렇게 두 번째 선규물을 확보한 그는 곧바로 위층으로 향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마지막 목표를 발견하는데요. 낡은 동전 하나.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지만 강진혁은 이 물건의 진짜 가치를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상평통보.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앞으로 그가 최강이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죠. 강진혁은 지금까지 얻은 아이템들을 꺼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조합을 시작하는데요. 극악의 성공 확률. 실패하면 모든 아이템이 사라질 수도 있는 위험한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잠시 후 강렬한 빛과 함께 새로운 선규물이 탄생합니다. 선규물 진실의 눈 SS를 획득하였습니다. 마침내 성공한 것입니다. 진실의 눈은 상대의 상태창을 확인할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상대가 한 말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하루 3번 판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세계에 존재하는 5개의 눈 가운데에서도 최상위에 속하는 선규물이었죠. 하지만 진짜 보상은 따로 있었습니다. 진실의 눈을 획득한 순간 새로운 능력이 개방되기 시작합니다. 바로 고유 능력 융합. 그리고 동시에 3개의 기억이 생성됩니다. 융합은 다른 사람의 고유 능력과 스킬을 저장한 뒤 새로운 상위 스킬로 만들어낼 수 있는 사기적인 능력이었는데요. 물론 아무 능력이나 복사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각 능력마다 조건이 존재했죠. 그때 강진혁의 눈에 한 노인이 들어옵니다. 노인이 가진 스킬은 불의 원소. 초반에는 상당히 유용한 능력이었는데요. 문제는 복사 조건. 노인을 화나게 만들어야 했습니다. 그러자 강진혁은 아무렇지도 않게 방금 얻은 대동여지도를 불태워버립니다. 귀한 선규물이 눈앞에서 타버리자 노인은 분노했고 덕분에 조건이 충족됩니다. 불의 원소 복사 성공, 첫 번째 재료 확보였습니다. 한편 현실에서는 정부가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각성한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 특수부서가 만들어지고 각성자 협회 역시 설립되는데요. 협회장을 맡게 된 인물은 한상진. 그는 방송에 등장했던 플레이어들을 조사하며 인재를 모으기 시작합니다. 특히 언노운의 정체를 찾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죠. 하지만 강진혁은 어디에도 소속될 생각이 없었습니다. 지금의 그는 평범한 각성자 100명보다 훨씬 가치 있는 존재였으니까요. 그날 저녁 7시 마침내 시련의 탑이 개방됩니다. 플레이어들은 입장과 동시에 100코인을 지급받았고 공략 영상을 업로드하면 조회수에 따라 추가 코인을 얻을 수 있었는데요. 사람들은 앞다퉈 탑 공략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강진혁은 다른 곳으로 향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이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30층 이후를 돌파하기 위한 진짜 열쇠가 무엇인지. 과거 강진혁은 30층에서 벽에 막힌 적이 있었습니다. 히든 피스를 모아보고 아래층을 전부 뒤져봐도 답이 나오지 않았는데요. 결국 한 유적에서 진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문제는 공략이 아니라 캐릭터였습니다. 자신이 키운 캐릭터 자체가 잘못 성장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죠. 그때 강진혁은 망설임 없이 캐릭터를 삭제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모든 경험을 가지고 다시 그 장소를 찾은 것입니다. 바로 라비린토스. 30층 이후 공략의 핵심이 숨겨진 미군기였죠. 강진혁은 곧바로 유적 안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안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먼저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우연히 발견했다며 둘러대지만 실제로는 강진혁을 따라 들어온 것이었는데요. 1레벨인 강진혁이 들어가는 걸 보고 난이도가 낮은 던전이라 착각한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아이템을 뺏고 가둬둘 생각까지 하고 있었죠. 하지만 강진혁에게는 진실의 눈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속셈은 이미 전부 들켜 있었는데요. 그중 박하나라는 여성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녀가 가진 능력은 교감. 처음 보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질 수 있는 능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은 나중에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복사 조건은 무려 240시간 동행. 강진혁은 미래를 위해 그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척, 좋은 사람인 척 그녀의 일행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렇게 강진혁은 누구보다 빠르게 초반 성장의 기반을 마련하는 데 성공합니다. 하지만 그가 알고 있는 미래는 결코 희망적이지 않았는데요. 탑의 진짜 위험은 이제부터 시작이었는데요. 아직 세상 사람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에 놓여 있는지조차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진혁 역시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얻은 것들은 어디까지나 시작에 불과하다는 것을. 과연 모든 공략을 꿰뚫고 있는 고인물 강진혁은 이번에도 누구보다 앞서 탑을 공략해 나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앞으로 그가 얻게 될 세계의 기억과 융합 능력은 어떤 사기적인 힘을 만들어내게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웹툰은 나 혼자 말렙 뉴비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초반부부터 전개가 정말 빠르고 강진혁이 미래 정보를 이용해 히든피스를 독식하는 과정이 굉장히 시원했던 작품인데요. 다음 이야기도 궁금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